트럼프 대통령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내가 그 양반 내 취임식 날에 내보내겠다. 실제로 취임식 날에 게리 겐슬러 의장 나갔거든요. 트럼프 코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밈코인 만들어서 상장시킨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코인에 16조 자산이 몰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6조가 넘지 않아요. 지금 관계자들, 암호화폐 인사들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돈이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암호화폐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앞으로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돈을 박수하는 남자, 돈복남으로 활동하고 있는 17만 코인 유튜버 돈복남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15억 간다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원래 코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원래 무슨 일 하셨나요? 원래는 코인 쪽으로 사업과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법인을 19년도에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기 전에 3년 전부터는 마케팅 회사랑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앱 개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식업, 음식업 관련된 곳에서도 마케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 말고도 6개 정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거든요. 완전 좀 다른 경제도 아닌 먹방, 그리고 제품 리뷰, 그다음에 여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되게 채널을 많이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앱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운영까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없어지거나 망할 것 같단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정말 확신해서 들어왔지만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게 절대는 없거든요. 99.9%는 안 망할 것 같고 0.01%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확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들어왔을 때는 5대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망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 망하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너무 크고 벌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나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천천히 하나하나 극복했던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기업이거든요. 테슬라 기업이 예전 3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근데 그때 매수했던 금액이 2% 1%가 아니라 그 당시 테슬라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정말 흥분해서 되게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침 라이브가 7시에서 9시 사이 2시간을 방송을 했었는데, 적게 볼 때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동시 시청자가. 많이 볼 때는 2만 명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흥분에 차면서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격변하면서, 흥분하면서 떠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흥분을 했었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자산의 20%를 썼을 때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주주로 봤던 기관 중에 하나가, 기업 중에 블랙록이 있었어요. 블랙록이라 하면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인데, 거기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20%나 샀어?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단 설득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장은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한 흥분을 해서 그때 한 번 더 강한 확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을 얻었던 거는 단연 또 비트코인 ETF 승인이죠. 그 당시에도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거나 혹은 규제를 억압하면은 시장이 되게 쪼그라들고
오래 가지 못하고 혹은 너무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바라봤었어요. 근데 미국이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ETF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인들의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면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이제 99% 정도? 나머지 1%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1%에서 채워졌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와 대결 구조를 펼칠 때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했던 것들 다 없애고 암호화폐에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넣겠다. 그 다음 내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크립토를 규제하고 옥죄였던 분. 내가 그 양반 내 취임식 날에 내보내겠다. 실제로 취임식 날에 게리 겐슬러 의장 나갔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의장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리고 거의 1순위로 지목되는 분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의장은. 근데 아마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앞으로 크립토 쪽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거나 크립토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은 아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세가 분출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대박 나겠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었냐면 트럼프 형님이 지지하는 걸 떠나서 가족이 아들들이 코인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결정적으로 더 이제 이 시장의 확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거는 트럼프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접하는 분들은 트럼프 코인 설마 한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트럼프 코인이라는 자기 코인을 만들었겠어? 라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심지어 업비트에는 오피셜 트럼프라고 적혀 있는 진짜 오피셜한 트럼프 코인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아무 가치도 없는 밈코인이라 부르는 밈코인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밈코인 만들어서 업비트 빗썸에 상장시킨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트럼프 코인에 16조 자산이 몰렸고요. 시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6조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3배가 되는 규모의 자산이 트럼프 코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 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중국도 아닌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코인 찍어서 발행해서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 암호화폐 인사들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선거를 덕망과 이런 걸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하는 나라예요. 돈이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암호화폐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보들은 다음 대통령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호화폐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다 암호화폐를 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트럼프 때는 암호화폐 쪽은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 뒤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선거 자금은 암호화폐 쪽 선거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린다. 그래서 후보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유일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에다가 자금을 엄청 넣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네 코인 만들어내고 자기네 가족이 코인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코인으로 사업을 바꾸신 거죠? 이게 이야기하면 좀 많이 긴데 창피한 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한테 되게 큰 조언을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2021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코인 투자를 17년도 때부터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때 돈을 잘 벌었고 그때도 한번 불장이란 흔히 말하는 불장이죠. 그래서 불장이란 사이클 한번 맛보고 그 불장 맛본 다음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간 다음에 되게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19년도 때 법인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9년도 차부터 되게 이제 여러 사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던 찰나에 10년도 때 다시 그 예전 17년도 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오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한 번 더 코인 시장이 출렁이겠는걸? 그래서 운이 좋게 20년도 초반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빔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빗썸에서 거래를 했고 그때도 되게 알트 트레이딩으로 돈을 되게 잘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좀 눈은 있는데 이전에도 흔히 말하는 그 주식으로 치면 잡주라 그러죠. 세력들이 좀 묻어있는. 근데 그런 코인과 그런 주식들을 잘 발견해서 초기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운이 좋게 그 코인을 순환적으로 몇 번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A라는 코인을 먹고 그다음 이 코인을 먹은 다음에 B라는 코인을 또 먹고 B라는 코인에 들어가서 또 먹은 다음에 C라는 코인을 먹고 근데 돈 버는 건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돈을 벌고 난 뒤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미팅 도중에도 그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은 얼마가 올랐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도 잘 되지만은 제가 하던 점점점 이제 조금 지체되고 정체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단호하게 결단을 좀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그때 모든 이제 그런 잡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에다가 다 몰아 넣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딱 제가 그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 우상향했거든요. 1월 달까지. 그래서 쭉 우상향하고 되게 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80%가 넘는 자산, 90% 이상의 자산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넣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 느끼면은 2017년에 광기 어린 불장이 또 오겠구나 라는 게 이번에 한 번의 경험으로 또 저한테 약간 느낌이 온 거죠. 이게 또 이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1월 8일 날 친구놈 한 놈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으로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책과 그 다음에 공부를 다 3년 이상 했으니까 웬만한 전문가 혹은 전문가처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컨설팅 해줄 거 아니에요. 제 업도 마케팅 플러스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남을 컨설팅하고 이야기해주는 업무를 잘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한 10분 정도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앱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되게 열심히 밀도 있게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 친구는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앱에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독자를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밀도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독자가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밀도 있게 영상을 시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앱도 마찬가지거든요. 앱도 잘 만들어놔야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앱을 삭제하지 않는데 무튼 그 친구들은 좀 많이 허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딱딱딱 간결하게 짚어주니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여서 사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아닌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10분 조언을 받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만 줬어도, 제가 그냥 둘이서 맛있는 소고기에 좋은 술 한 잔 먹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1,000만 원이다 보니, 제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냐면, 이러도 되지. 이거 조금 쉽게 벌었잖아. 그래서, 바로 1,000만 원을 K뱅크에 넣고, 업비트에 입금을 합니다. 업비트에 입금을 해서 이걸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수억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도 안 나고 1,000만 원을 좀 더 사기에는 비트코인이 티가 안 나니 알트코인을 건드려 보는데 그 알트코인이 타자마자 10%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 듣는 PD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딱 이거다. 이걸 알트코인을 잠깐만 먹고 나오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초보 투자자 분들의 흔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초보 투자자도 아니었고,
제가 그 트레이딩 경험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무려 17년도 때부터 21년도 때까지 트레이딩과 투자를 그래도 쭉 이어왔던 사람이라 초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욕심? 그리고 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것 봐라. 투자한 지 1시간 만에 20%가 오르니까 그래. 내가 이거 잠깐만 들어가서 10%만 먹고 나오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억을 투자했을 때 10%만 먹어도 2천에서 3천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요. 모든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자산을 다 팔고 알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들어가자마자 이 코인이 1시간도 안 돼서 잘 오르다가 1시간도 안 돼서 10% 20%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모든 자산이 그 코인 하나에 들어가 있었고 단 한 번도 제 전체 자산이 순간적으로 5%, 10%, 20%씩 빠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분산 투자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다만 넣어놨으니 안전하게 제 자산이 계속 우상향했지 순간적으로 이게 급락을 맛본 적이 없어서 되게 약간 패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안절부절한 거예요. 계속 코인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것만 같고 계속 패닉할 것만 같고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 뛰어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소주 한 병을 까고 벌컥벌컥 원샷을 해요. 그리고 이 A4 용지 한 장을 급하게 들고 온 다음에 막 10개명을 1. 비트코인만 거래한다. 2. 알트코인은 거래하지 않는다. 3. 쉽게 돈 번 돈 쉽게 나간다. 어렵게 벌고 어렵게 쓰자. 이렇게 하면서 막 10개명을 쓰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새벽 3시, 4시 됐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팔고 잠을 자자. 이러고 매도하고 잠을 들어요. 저의 그 따끔한 체벌이죠. 손실 너가 따끔하게 보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너 자신을 반성하고 손실 보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 잠에서 일어나는데 그달 10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평균 출근 시간이 새벽 6시에서 늦어도 8시 전에는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직원이 그래도 한 10명 있었는데 직원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각도 안 하고 매번 주말마다도 일하는 사람인데 오질 않네. 근데 제가 소파방에서 잠을 들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근데 그 소파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핸드폰을 쳐다보니까 팔았던 알트코인이 그대로 제 평단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봤던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손실 봤는데 이렇게 손실 보고는 내가 끝낼 수 없다. 다시 또 조금 들어가서 10% 20%라도 만회시키고 나오자. 근데 또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 흘러서 30%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페닉셀하고 다시 사고 페닉셀하고 다시 사고 해서 그 당시에 제 전체 자산 80% 정도가 넘는 자산이 한 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인들과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의 말로는 자기였으면은 이상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년 넘게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80~90%가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점심에 부대찌개집 가서 저랑 제일 오래된 직원이랑 해서 부대찌개집 간 다음에 부대찌개 시키고 부대찌개 한 입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 2병 먹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편의점 들러서 맥주 4캔 사서 사무실 들어가서 또 맥주 먹고 7시 8시쯤에 또 퇴근해서 소주 한 4병 사들고 집에 가서 또 소주를 먹고 그걸 3, 4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으로 출근은 계속 했지만은 출근해서도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 당시 직원의 말로는 1분꼴로 깊은 한숨을 계속 쉬었대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그 세상 다 잃은 사람 마냥 1분꼴로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간혹가다 욕설이 좀 들렸고 자기네 귀에서 아무튼 그리고 3, 4일 페인처럼 지나다가 4일째 되던 날 제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그러니까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봉남아 너가 지금 돈을 잃은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너의 눈을 하나 포기할 테니 다시 너의 돈을 모든 잃었던 자산을 다 복구시켜 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힘든 거 아픈 거를 지인들과 가족들한테 단 한 번도 털어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누구한테 말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더 소중하지. 내가 지금 이 벌었던 자산이 뭐라고 이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눈은 너가 소중할 수 있으니 팔 하나를 그럼 포기할래?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팔은 너무 또 소중할 수 있으니 그럼 손목 하나를 포기하겠니? 당연히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그럼 너 손가락 2개는 되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하나로 치자. 근데 손가락 하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넌 대체 뭘 잃었니? 당연히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내 돈인데, 뭐 소중한 사람은 당연히 잃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귀중한 신체 그 어떤 거, 그 모든 것 하나 잃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스스로 귀신같이 한 8, 90% 멘탈이 회복되고, 당연히 사무실 갈 때는 술 안 사들고, 그냥 그 당시 딱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나가는 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 정말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많게는 8, 9시간 정도, 적게는 최소 3, 4시간 이상은 여기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 투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 3개월 뒤에 어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딱 한 잔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니, 또 어느새 예전에 2020년도 때 알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거 마냥 코인에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그리고 경제 지식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근데 제가 그 당시 금융 유튜버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다른 그 마케팅 회사와 컨설팅 회사와 그다음에 앱 개발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지, 제가 코인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또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전 소개했을 때 제가 채널을 되게 많이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제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밥을 먹는 채널을 왜 운영했었냐면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평생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했던 채널이고, 그 채널이 잘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었던 채널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 유튜브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코인을 하게 됐냐의 이제 최종 질문의 답변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 지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 스타벅스에 딱 앉아서 유튜브 해야 되겠다. 유튜브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날 편집자를 한 명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 고용하고, 화요일날 그 편집자랑 의논해서 나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컨텐츠 만들 테니 너가 이렇게 딱딱딱 컷 편집해서 효과 넣어서 올려줘 하고 3시간 만에 첫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첫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잘했다고 느끼고 좀 허접하다고 느끼는데, 무튼 그 영상이 3시간 만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널 운영을 하게 됐고, 제가 유튜브 개설한 지 4일 만에 구독자 4만을 찍어요. 그래서 되게 급속도로 운이 좋아가지고 엄청 크게 성장했던 그때,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붐이 확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사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너무 애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그때 또한 저는 고등학생의 20대 초반? 그러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이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장악을 할 수 없었어요, 사업으로. 근데 이제 어느덧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되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뭔가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초기 시장인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깃발을 다 꽂아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사업 분야에는. 근데 딱 그때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 즉 이 크립토 시장이 초기 시장이겠구나. 내가 여기에 강한 베팅을 하면은 여기서 큰 파일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되게 괜찮았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도 더 많은 돈을 제가 회사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회사를 전부 다 스탑하고, 직원도 전부 다 이제 사정 말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죠. 내가 이 코인 쪽으로 다 피보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겠냐. 근데 당연히 이제 직원들은 대표님 마케팅하고 여러 종 컨설팅하고 앱 개발 운영하시다가 코인이라뇨. 저희는 코인은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장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 나가고 일부 직원 남은 친구들과 이제 돈복남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코인을 하게 됐고 또 사업을 바꿨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